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여성들이 임신하고 출산하잖아요. 그때 비만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출산하고 비만을 통해서 비만이 오는 과정을 좀 알아볼게요. 약 89%가 비만이 찾아온답니다. 자, 이 여성들의 큰 생명의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이 이 89%. 자, 비만이 찾아온다는 거. 그러면 하나 예를 들으면서 설명하랄게. 22살 된 분이 어떻게 일찍 시집 가서 아줌마가 됐어. 근데 22세 여성이 90kg,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90kg까지 올라갔어요. 자, 보통 여성들이 50kg, 뭐 많이 살이 찌면 60kg 아니에요. 그런데 이 20세 여성이 90kg까지 아기를 낳았을 때, 출산을 통해서 90kg까지 비만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22살 먹은 이분이 이제 수중 분만을 하고 싶어서, 자연 분만하고 싶어서 했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대요. 제왕절개 수술한 사람, 자연 분만 못하는 사람들은 이 비만이 너무 와서 힘이 없어서 이제 수중 분만을 그만두고 실패하고 탈진 상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자연 분만을 포기한 거죠. 그래 가지고 자연 분만으로 아기를 낳으려고 낳지를 못하고 제왕 절개해서 낳았는데, 아기를 몇 킬로 낳느냐? 이분이 22살 3.8kg로 낳았어요. 여러분요, 22살 먹은 아줌마가 3.8. 근데 이것이 여성들의 산도가 좁으니까, 산도, 아기 나오는 길이, 이 자궁 안에서 아기가 나오는 이 산도가 좁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 살이 찐 여성들은 이 산도가 이게 넓혀주고 수축, 이완 상태가 잘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제왕 절개 수술해서 아기가 이제 난 거예요. 3.8kg로. 그런데 이 3.8kg 제왕 절개 수술한 사람이 우리나라 통계에서 50%나 된답니다. 자연 분만을 안 나오고 이 산도가 좁아서 아기를 제왕 절개 수술하는 50%나 된답니다. 이 비만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이. 그래서 이제 브라질 여성들은 육류를 많이 먹죠. 그래서 거기 여성들도 50%가 제왕 절개 수술하는 거 우리나라와 비슷하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도가 좁아져서 3.8kg 난 이 22살 먹은 아기는 8년, 13년, 15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당뇨가 찾아왔대요. 당뇨, 비만은 반드시 자라면서 나이의 차이가 있지만요, 당뇨 아니면 고혈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세에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15살에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40세에 찾아오고. 그래서 이 출산할 때 비만한 환자는요, 제왕절개한 여성들은 자기 자식이 뭐가 찾아와요? 당뇨, 고혈압. 자기 자식만 본인도 찾아온답니다. 그러니까 산모도 찾아오고 자기 자식도 찾아오고. 그래서 3.8kg 이상 난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2,000명을 조사를 해봤대요. 그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거의 산모나 태어난 아기나 거의 당뇨가 찾아오고 고혈압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3.8kg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기는 3.8kg죠. 그죠? 태어났죠? 그럼 태반은 얼마예요? 보통 태반은 0.5예요. 그러면 여러분 태반이, 양수는 0.8kg예요. 그러면 3.8 더하기 태반
0.5, 양수 0.8이면 얼마요? 4.5가 되겠죠. 그러면 4.5예요. 4.5. 이게 4.5에서 그리고 임신했을 때에 출산하고 비만이 10kg. 그러면 10kg 더하기 4.5면 얼마예요? 14.5가 되겠죠. 자기 몸무게보다 14.5kg가 살이 찐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기는 3.8kg 태어났지만 태반에서 0.5kg, 양수가 0.8, 4.5를 더해가지고 14.5kg를 된 사람들은 반드시 당뇨나 고혈압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합쳐서 4.5 합쳐서 10kg 이내에 살이 찐 사람, 딱 합쳐서 10kg 된 사람은 절대 당뇨나 당뇨나 고혈압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0kg까지는 살을 찌는 거, 이 살찐 것은 10kg까지 살찐 거는 아기의 지방을 녹여서 모유로 만들기 위해 살이 찐 거니까 염려가 없어요. 다 빠집니다. 근데 이 14.5kg 된 사람은 살이 안 빠진답니다. 이게 아기를 낳고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아기를 낳고 14.5kg는 3개월 내로 이 비만을 제기하지 않으면 당뇨에서 또는 고혈압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일생을 망치게 된다는 이러한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그 산모가 왜 이렇게 살이 찌는가? 여러분,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내가 조사한 바에는요, 바로 이 대체의 연구원의 원장이 내가 조사해 보면요, 혈장이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혈장이면 혈액이죠. 혈액 속에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고 봅니다. 생명의 씨는 뭡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섬유질, 베타카로틴. 그런데 혈장에 이 지방이 찌면은 이것을 태울 수 있는 물질이 미네랄이거든요. 이것이 태울 수 있는 지방, 자꾸 살이 찌면 바깥으로 배설을 시켜줘야 하는데 배설시킬 수 있는 물질이 혈장에 생명의 씨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신부들이 그냥 많이만 먹으면 무조건 살이 빠진다. 아기 낳으면 살이 빠진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뷔페에 가서 배고픔을 못 참으면 됩니다. 그리고 임신부들은 4차례 식사를 한대요. 그냥 우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바다, 치즈, 고기, 육류 그냥 마음껏. 왜? 이렇게 먹어만 주면은 누가? 아기가 커지는 줄 알고, 아기만 건강한 줄 알고. 이것이 내 속의 혈장이 생명의 씨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고 먹어만 주는데 이 지식이 없어서 완전히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자기도 망하고 자기 신체도, 아기도 자신 농사를 잘못 짓게 해서. 그래서 또 임신부들이 단 음식, 쪼꾸레, 설탕이든 우유 이런 음식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식욕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냥 왕성하기 때문에 먹어준다. 애기 핑계 잡고. 이렇게 돼서 14.5kg 이상 된 사람들은 자식 농사를 잘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 없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해서 비만이 와서 오는 사람들은 생명의 리퀴드 맥을 쌀이티로 밥에다가 비벼서 먹고 또 사과나 과일에다가 리퀴드 맥을 뿌려서 섭취하면은 혈장이 치료되기 때문에 내 비만은 그저 아기 우유, 아기 젖을 먹일 수 있는 만큼만 10kg 미만까지만 살이 찌기 때문에 3개월 날에 비만이 완전히 제거되면서 자식이나 본인에겐 당뇨나 또는 고혈압이 오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아기를 낳으면은
살이 찐다, 살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혈장이 일정 0%를 미네랄 농도를 유지해 주고서 마음껏 먹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이 혈장이 0.5% 미네랄, 생명의 C가 내려간 사람들에게서는 많이 먹으면 반드시 본인이나 자식에게 고혈압이나 당뇨가 온다는 거 여러분들, 그리고 평생 이 비만이 안 빠진답니다. 평생 안 빠지니까 결국 암이 오죠. 유방암이 온답니다. 아니면 자궁암이 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만이 안 빠지는 분들이 주로 여성들이 그래서 유방암이 찾아온다는 걸 많이 오는 사실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도 임신 상태처럼 배가 많이 나옵니다. 아기를 낳아도 이 비만이 안 빠지니까 아기를 낳아도 배가 항상 8개월, 9개월처럼 배가 빠지지 않는 여성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다. 이 운동을 해도 불가능한답니다. 안 빠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 복부, 상체가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체가 약해지니까 관절, 통도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래 걸어도 체중 감소가 되지 않는답니다. 산에 등산을 해도. 그래서 보통 아기를 낳은 지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정상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회복이 될 수 없는 것은 역시 생명의 C가 혈장에 혈액의 농도가 일정 0%를 유지해 주면은 빠지는데 이것이 0.5 이하의 상태에서 아무리 걷고 운동해 보세요. 생명의 C가 혈액 안에 없으면 절대 비만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황금의 3개월, 아기를 낳고 황금의 3개월 이때 놓치면 영구 비만 온다는 거 여러분들 좀 잘 참작하시고. 자, 이 3kg가 증가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kg 증가된 사람은 살이 잘 빠져요. 이것이 4kg, 5kg가 증가된 사람은 살이 안 빠진다는 거. 그리고 내가 주의하고 싶은 것은요, 살이 찐 사람은 아기를 살이 빠질 때까지 젖을 먹여라. 젖을 안 먹이고 우유를 먹인 사람 더 살이 안 빠진다는 거. 그리고 임신할 체중 조절은 아기 낳고 체중 조절을 하지 않으면 지방이 배나 온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 경직이고 울퉁불퉁하고요. 이 손을 만져보면 온몸에 그냥 작은 지방 덩어리가 막 만져진답니다. 이런 여성들에게는 비만을 빼는 비결은 혈장 치료를 하면 된다 이렇게 돼봐요. 혈장 치료하는 방법은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은 혈장 치료가 비만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을 많이 바꿔 준다면 얼마든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영양물질 리퀴드맥. 모든 음식과 혼합해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 박사 성동모 원장입니다. 이 리퀴드맥은 4대 미네랄 위에 세라리움, 아연, 망강, 철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퀴드맥은 바닷물 속에서 얻은 21종의 미네랄. 미네랄과 음식이라 하면은 피부미용, 항암작용, 변비해소, 체중 감량,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갱년기 장애 큰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다가 리퀴드맥을 10방울 떨어뜨려서 지금 섭취를 하고 있죠. 사과와 미네랄과 만나면 사과 맛이 10배나 아니면 50배 이상이 증강이 됩니다. 사과 껍질은 혈압에 좋죠.
더 한층 보충이 됩니다. 이 무에다가 리퀴드맥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우리 무는 매운맛이 있습니다. 우리 체온을 올려주죠. 약간 쓴맛이 없어지고 좀 단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 리퀴드맥